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강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집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 플랜 다 들어보셨고 애터미 제품이 어떤 건지 다 아셨고 제가 드릴 얘기는 그거네요. 진짜 이게 사실입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죠. 예, 애터미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네. 요즘은요 처음 오신 분이랑 구분이 안 돼요. 예전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저를 막 째려봐요.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이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만 좀 째려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눈을 끝까지 맞추면서 강의를 하다가 끝까지 그분이 만약에 이 째려보는 눈빛을 계속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릴 때까지 해야 돼. 이해를 못 하신 거니까. 근데 중간쯤 가면 이제 촉촉해져가지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주무세요. 제 목소리가 아주 자장가처럼 들리시나 봐. 근데 요즘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처음 오신 분들이 아주 뭐 국장급 정도의 그런 이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요즘에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준비된 리더들이 사업자들이 준비가 돼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애터미 제품을 전혀 모르고 오늘 왔다 이건 아닐 거잖아요. 다 써보셨죠? 7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요즘에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요 10년 전에 제가 해모임을 먹었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덧붙이시더라고. 그때 내가 했으면은 우리 단장님처럼 같은 급일 텐데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말입니다. 왜 안 하셨는데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돌아 결국은 이제 돈도 이제 막 잃고 딴 데 가서 참 이렇게 영양가 없는 짓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두 손 들고 이제 애터미로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애터미는 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죠? 오늘 저는 따로 이제 PPT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을 너무 잘 들으시는데 다 기억할 수 있으세요? 어머,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시네. 저희 때는요 10번을 들어도 1년을 들어도 10년을 들어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다이어리에다가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아무도 적는 사람은 없고 그냥 열심히 PPT를 이제 사진을 찍으시던데 찍는 거 집에 가서 보시는 분 집에 가서 나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해서 내 걸로 완전히 숙지를 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적자생존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적으면서 기억하고 또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보고 또 기억하고 또 어떤 때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또 심심하니까 또 보면서 기억하고 그래도 잘 이게 습득이 안 됐는데 아무튼 요즘은 거의 AI 수준이에요. 우리 보통 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제가 오늘 제 얘기 해드리려고 해요. 그죠? 예, 이제 뭐 애터미 회사 소개 회장님한테 들었고 마케팅 플랜 들어보니까 내가 열심히만 한다 그러면 돈은 줄 것 같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조금 더 궁금하신 거죠? 예, 제 인생을 제가 나누라고 하면요 애터미 전과 후로 나눠요. 그 정도로 제 삶의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뭐냐면 그냥 아이 셋 키우는 누구네 엄마였어요. 누구네 집 며느리였고 누구네 집 1남 6녀 중에 둘째 딸 별로 존재감 없는 그랬던 저였는데 지금은요 애터미 하나 바꾼 것뿐인데 어쩌다가 제가 애터미 하나 바꾼 것뿐인데 제 이름 석자 앞에 수식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로. 네,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사랑해요를 넘어가지고 엄마를 존경한다네요. 예, 존경한대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로또를 맞았대요. 예, 저희 친정엄마는 딸 6 놓고 아들 놓으면서 아들밖에 눈에 안 보이실 줄 알았는데 매일 제가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손을 꼭 잡고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한 딸이었대요. 너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대요. 우리 엄마. 우리 과거는 못 바꾼다 하죠.
근데 과거도 바뀌더라고요. 성공하고 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울지도 않고 성격이 막 되게 순했대요. 그래서 눕혀놓으면은 제가 울지도 않고 오줌을 싸고도 울지도 않고 배가 고파도 울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서 그냥 꼼지락거리고 발 만지고 놀더래요. 그래서 성품이 너무 좋더래. 그래서 제가 뒤통수가 납작해. 하도 순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성공하고 나니까 너는 그렇게 성격이 좋아서 성공했대요. 과거도 바뀌더라니까요. 성격을 막 지랄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유독 창의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그러시더라고. 너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막 이래요. 그 시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맏며느리인데요. 진짜 제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맘며느리인데 맏아들이 맏아들 행세를 못 하니까요. 저도 그냥 덤탱이로 같이 그렇게 그냥 헐값이 되더라고. 그냥 우리 동서가 이제 조금 더 저보다 나으니까 돈 쓰고 이러는 동서가 하고 저는 이제 주방에서 어떻게 주방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잡채를 묻혔다가 때렸다가 막 이래가면서 막 설거지하면서 이랬었는데 되게 마음이 그게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남편이 장남의 역할을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제 제 꿈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번 달 뭐가 있어요? 추석 있죠? 저한테 물어봐요. 올 추석 어떻게 할 거냐고. 제 스케줄에 다 맞추자고. 그렇게 됐어요. 벌써 제가 지금 이제 총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남편이 당당하게 아주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갖고? 제 카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왜 존경해요? 엄마 카드 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진짜 지금 13년째거든요. 애터미를 전업으로 직업으로 한 지 13년이 됐는데 애터미 하기 전에 보험을 했었어요. 지금은 하나생명으로 바뀐 대한생명이라는 데서 수석 매니저로 제가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왔어요. 절대로 제가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난 네트워크 안 한다. 왜냐면 보험을 하기 전에 제가 네트워크를 해봤거든요. 글로벌 A사.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너무 비전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몰랐지만 저희 남편이랑 같이 제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분들 화장실에 센스 감지기 있죠. 소변 보고 나면 이렇게 물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치하고 납품하고 했던 그 일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올림픽 때 막 이게 히트를 치다 보니까 대기업이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나 기술이나 모든 거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우리하고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 남편이 또 경상도 사나이다 보니까요. 막 부품을 확 올려줘 버리고 단가가 더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심각하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일을 한번 좀 알아보자. 그러던 중에 이제 저는 뭘 해보고 싶었냐면 식당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큰 상 가든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뭐만 하면 돼요? 돈만 받고 어머 어서 오세요 막 이런 거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막 이런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자본도 없고 뭐 음식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어떤 그런 없어요. 그런 쪽이 전혀. 그때 이제 저희 부산에 교육 공무원으로 있던 저희 언니하고 형부가 불러가지고 우리 큰 처제가 하면 끝내주게 잘할 것 같은 사업이 있다라고 불러 내린 거예요. 부산으로. 그래서 친정에를 갔더니 둘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방 안에다가 이제 저를 앉혀놓고 둘이서 막 싸워요. 둘이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얘기를 어디서 언제 들었는데 이랬더니 들은 지 한 달 됐대. 그 둘이 헷갈려가지고 둘이서 이제 이 말이 맞니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진국의 유통이라는 말에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리고 사업은 어때야 돼요? 먼저 어떤 그런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유통이 앞으로 저렇게 간대요. 창고형 할인 매장이 앞으로 성행을 할 것이고 집에서 쇼핑하는 시대가 앞으로 온대요. 21세기가 되면. 잘은 몰랐지만 그때 한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집에서 옷도 사고 집에서 먹을 것도 주문하고 막 이런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도로에 교통체증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택배회사 차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길 거래. 아파트에 막 택배회사차가 쫙 이렇게 밀려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랬거든요. 너무나 먼 얘기였고 그랬던 그런 그 A사를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비전이.
근데 자본이 없어도 되고 점포가 없어도 되고 경험도 없어도 되고 뭐 학력도 필요 없고 인맥도 필요 없고 정말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리스크가 없다라는 얘기죠. 위험 부담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 저거 괜찮네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전화번호 하나만 받아들고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하던 회사를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리한 거를 이제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그 홈미팅을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서울에 저희가 경기도 하남에 살았는데요. 인천까지 이제 홈미팅을 다닌 거죠. 그러고 다니는 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괜찮다 이랬는데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그리고 또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괜찮다가 이게 이제 막 다단계 얘기 나오면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살아 엄마는 왜 미제 세제 팔러 다니냐고 저를 이제 막 우리 친구 남편들이 못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팔아주고 두 번까지는 팔아주는데 세 번 되면은 전화를 안 받아. 저는 말일 가까워지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전화하면은요 바쁘다 그러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안 되니까요. 우리 남편이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 볼 테니까 저보고 살살 해보래요. 네트워크 살살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살살 해보려고 했더니요 차도 없고 혼자 이제 가든 미팅에 빠지게 되니까 마음이 처음에는 불편하더니요 자꾸 빠지는 게 또 편해지더라고요. 그때쯤에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분이 바로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을 제 파트너로 만나게 된 인연이었어요. 그분이 제 파트너였어요. 그분 그러시죠? 과거 많은 남자입니다 이러면서 아메이 9년 하이리빙 6년 렉서스 시너지 막 이러잖아요. 그 첫 번째 A사에 제가 두 번째 스폰서였어요. 세 번째 스폰서는 누구? 권영식 총장님. 영식아 세미나 가자 막 그분이 세 번째 스폰서. 저희가 포기하니까요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그분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손을 잡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사모님이랑. 아메이 할 때는 막 반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두 분이서 찾아오셔가지고 빨간 투피스를 입고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강정옥 사장님, 스폰서님, 우리 옛날에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났대.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H사래요. 한국계 네트워크 회사. 그러면서 너무 괜찮다고 이제 이거는 해도 된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힘들었던 부분이 들어보니까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산품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마케팅 플랜이 쉬워요. 1,000만 원짜리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500짜리 그룹만 만들면 되게. 그것도 명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살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게 정말 미친 듯이 해봤어요. 5년을 넘게 했어요. 늦둥이 아들을 돌 때 이제 제가 늦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딸 둘이 있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센터에 출근하면요 저녁 9시 10시 전에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센터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애기는 뭐 어떻게 돼? 막 꼬질꼬질 해가지고 요구르트 먹이고 아이스크림 사 먹이고 이러니까 막 애 얼굴이 우리 아들이 참 잘생겼는데 무슨 어느 얼굴에 막 떡칠을 해가지고 또 피곤하고 막 이런데 유모차에서 재우고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양복 입은 남자만 보면 아빠래요. 아무나 보고 집에 있는 아빠를 보고 낯을 가려요. 그 정도로 제가 센터에 아침에 남편 출근시켜 놓고 나면은 안 간다고 그러고 또 이제 유모차 끌고 출근하고 정말 그러면서 꿈을 꿔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는 막 성장을 해요. 근데 제 멤버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제 회원이 자꾸 빠져. 결국 우리 네트워크의 자산은 뭐예요? 멤버십이에요. 여러분의 자산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현재 저는 13년을 한 제 멤버십이 51만 명이에요. 51만 명. 예. 이 멤버십이요. 제가 직접 가입시켜서 함께 지금 사업을 제가 등록시켜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게요? 몇 명일까요? 10명? 100명? 누구세요? 2명이에요. 2명만 제가 가입을 시켜서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2명이 누구냐면 우리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하고 강득진 본부장이라고 제 친동생. 부산에서 세미나 할 때 사회 보고 있는 우리 강득진 본부장.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51만 지금 막 8,000명인가 되던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무한 단계로 그냥 누군가가 가입을 시키면 그게 다 제 멤버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했던 그 H사는요. 제가 분명히 이번 달에 5명을 신규를 리크루팅 해오면 기존에 있는 멤버에서 플러스 5명이 돼야 되는데 3명이 안 보여. 그 다음 달은 3명을 리크루팅 해오면 또 5명이 안 보여.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안 보이면 그 사람 매출도 안 떠요. 그게 저는요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제가 리더십이 없고 제가 어떤 그런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왜냐면 그 안에서도 어느 누군가는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못하고 있는 건 제 그룹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제 잘못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그만하자. 왜냐면 멤버가 자꾸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반대를 했던 우리 남편한테도 내가 끝까지 성공해서 보여주리라. 두고 봐 내가 성공하나 안 하나 막 이러면서 오기를 부렸는데요. 제가 현실을 보고 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찾아본 일이 바로 보험일이었어요. 왜냐면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현실을 돌아보니까 서울에 살고 있고요. 애는 3명이나 낳아져 있고 우리 남편은 기본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많이 벌지 않으면 서울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월급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세일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후배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보험을 시작해 보니까 보험이 훨씬 낫더라고요. 다단계보다 보험이 훨씬 낫더라니까요. 왜냐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 내가 계약하고 내가 가서 고객 관리하고 내가 가서 소개받고 또 계약하고 설명하고 그냥 저 혼자 열심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니까요. 일이 되더라고요. 제 좌우에서 제 친정 시댁 보험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보험 하나하나 제대로 이제 설계해 주면서 하니까 막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보험 계약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200, 300, 400 이제 수당이 막 올라가면서 또 계약을 잘 해오고 리크루팅을 또 보험회사는 사람을 그렇게 데려오래. 그래서 계약 잘하는 것보다 사람을 데려오면 더 좋아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오는 사람 한 명을 리크루팅하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사돈의 팔촌까지 계약이 다 따라왔다가 이 사람이 1년 하다가 그만둬도 100% 다 해지가 안 되거든요. 50%만 남아도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잘하니까요. 다단계 했던 경험으로 제가 어디 써먹어요? 리크루팅 이렇게 이쁜 사람 보면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뭐 커피 한잔 해요. 이러고 명함 주고 그러면서 또 커피 한 번 마시고 밥 2번 먹으면은요 리크루팅 돼요. 보험 자신 없는데 그러는데 제가 당연히 자신 없죠. 교육 받아 보면 그거는 회사 몫이니까 우리 교육 좀 한번 받아보자고 시험 한 번만 봐달라고 이러면 시험 보고 나면 또 해요. 한 달, 2달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못해요 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을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다단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보험을 하려고 내가 이랬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이제 7년 반 정도 보험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수입이 그래서 평균 6, 700 많을 때는 1,000만 원도 이제 될 때도 있었고 제가 내던 보험료가 한 400만 원 됐으니까 그 이상은 저 얼마나 부자였게요 마음에. 제 노후 준비에 우리 남편이랑 같이 저는 저의 Y는 뭐였냐면요. 아이들한테 애 셋을 진짜 남들처럼 뒷바라지에서 멋지게 훌륭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기본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노후 준비는 진짜 부모의 노후 준비는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 되겠지라는 그 마음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가지고 제가 이제 연금도 준비하고 적금도 넣고 막 우리 가족들의 보장도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400만 원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0년은 해야 돼. 10년은. 10년 동안에 제가 딴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안 되고 몸이 고장이 나도 안 되고 그래서 조심하면서 열심히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애터미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눈도 깜짝 안 한 이유가 10년 지나고 나서 봅시다. 나는 내가 내 마무리 해놓고 나서 봅시다. 이렇게 이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물리쳤는데 제가 애터미를 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냐면 리크루팅 제가 이제 한 친구가
갑상선 암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다시 이제 집에서 6개월 동안 요양을 하고 다시 나온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매니저님, 우리 보험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아자 뭐 이랬죠. 보험금을 타봤잖아요. 갑상선 암으로 보험금을 타보고 나니까 일반 서민들에게 이 암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야 된다. 사명감으로 이제 우리 둘이서 일해보겠다고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이 친구 손에 힘이 빠지네요. 이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진짜 의욕은 막 넘치는데 일을 못하니까.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렇게 권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터미에서 나온 해모임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애터미를 소개하신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 지금 두바이에 가 계십니다. 저에게 우리 박명단장에게 해모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검증되지 않는 거 함부로 권하지 말라고 박명이 저한테 눈을 딱 째려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됐다고. 나 산삼 먹는 여자예요. 막 이러가면서 자꾸 권하니까 그만 권하라고 눈을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산삼을 먹는 여자한테 어디다 대고 이런 검증도 안 된 거 소개하냐고. 그래서 제가 저보고 먹어봤어요? 그러는데 아니 나는 암 아니잖아. 아니 네가 암이니까 암 환자한테 도움 된다잖아 이랬더니 아 됐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저에게 뉴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몰라요? 인터넷에 보면 해모임만 치면은 뉴스 영상 KBS, MBC, YTN에 소개된 그 뉴스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경험이 있어요? 다단계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있는 제가 이제 뉴스 영상을 딱 보니까 이건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콜마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콜마 B&H라고 하는 연구소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애터미가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구조. 근데 애터미가 선택한 방식이 뭐예요? 다단계 방식이죠. 다단계인데 왜 이렇게 싸냐고. 제 예상대로라면 해모임 한 박스가요 1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76,500원에 4박스로 묶음으로 사면 76,500원이래잖아요.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회사도 내가 얼마 안 가서 가격 올리겠네. 어떤 회사처럼. 제가 나와서 보니까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상황을 몰라요. 나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멤버가 왜 자꾸 빠졌는지 보니까 가격을 계속 올렸더만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교육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냐면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인건비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모든 게 오르니까 당연히 같이 오르는 거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66만 원을 하던 그 온열 매트가 어느 날부터요 막 한 10만 원 단위로 올라가요. 그 나중에는 막 90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100만 원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봤자 온열 매트잖아. 자석료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안에 있을 때는요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애터미에 와서 알았어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하마터면 제가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요 평생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살 뻔했어요. 저 자신에게 너무 미안할 뻔했다고. 그 애터미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 내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선택한 도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애터미에 와서 우리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나 제 자신에게 미안했던지요. 애터미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가격을 분명히 올리겠네. 다른 회사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갔어요. 제 발로. 1년 6개월 회원 가입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제가 제 발로 속리산 세미나를 가서 한번 알아보러 갔던 거예요. 갔더니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강의를 1박 2일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다 말이 되게 하시더라고. 네트워크 역사에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고 써붙여 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회사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대요. 망하지 않을 회사를 만들었대. 그러면서 창업 이념이 생존이에요. 내가 망해봤대요. 제조업도 해보시고 유통도 해보시고 세일즈도 해보시고 다단계도 해보시고 최고 직급도 가보시고 또 인터넷 쇼핑몰도 해보시고 쫄딱 망해도 보시고 건강도 잃어보시고 애터미를 이끌어가는 이 유통회사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를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다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품을
생필품인데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하늘만큼 좋고 땅만큼 싸게. 그렇게 그런 제품을 취급을 하겠노라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부터도 단골이 되죠. 좋고 싸면. 그래서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오신 그 화장품보다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 더 좋고 더 싸다면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랬어요.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애터미 거가 더 좋고 더 싸다라면, 검증된 어떤 효과가 있다라면 바꾸실 의향이 있냐고. 또 제가 네, 그랬죠. 저는 싼 게 더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다단계는 비싸다라는 그 다단계를 하다가 제가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면은 나도 쓰고 우리 가족도 쓰고 친구들한테도 얼마든지 내가 전달할 자신이 있다. 이거였는데 싸대요. 계속 회장님이. 좋고 싸대, 좋고 싸대. 처음부터 끝까지 좋고 싸대요. 그런데 거기까지 듣고 나서 어머, 이 회사는 괜찮네. 근데 제발 변하지 않았으면.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변질이 되더라고 막. 근데 애터미도 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제가 그러면 물건을 바꿨으면 되겠네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회장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하시면서 돈 버는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는 끝이 있는 일이라고. 저는 앞으로 이 3년을 어떻게든지 10년을 채워야 되니까 보험을 할 생각으로 애터미 할 생각 1도 없이 갔다니까요. 근데 회장님이 뭘 하시냐면 애터미에는 상한선이 있대요. 돈 버는 일을 끝내야 된대요. 시스템이 나오는 소득,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다가 여한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입비도 없대, 진입비도 없대, 월간 유지도 없대. 또 무한 단계래요. 가입비, 진입비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가입비, 진입비가 다른 회사는 다 있는데 애터미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물건이 좋고 싸니까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가 없어도 매출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입비, 진입비를 없앤 거를 뭘로 갖고 만들었다고요?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을 하면서 다 완벽하게 없애버렸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상한선인데 월 1억, 지금은 이제 1억이지만 그때는 5천만 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직 임페리얼까지 가고 상한선까지 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서 돌려보면은 5천만 원은 더 나올 것 같고 1억은 5천만 원까지는 나올 것 같고 1억 정도는 될 것 같더래요. 근데 많이 나온다고 했다가 조금 덜 나오면은 사업자들 뭐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상한선도 가고 임페리얼까지 가신 분이 나와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페리얼들이요. 임페리얼이 유지가 되면은 2억이 넘는 돈을 지금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상한선을 5천만 원을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여행을 하고 있어도 나오는 돈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그 일을 빠르면은 3년, 길면은요 10년 정도 가면은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동안 귀를 좌우를 꼭 막고 내가 10년 동안은 절대 딴짓 안 해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자꾸 막 벌렁거리려고 그래. 그래서 워워워 또 시작이다 또. 응? 이러면서 제가 이제 진정을 하고 근데 1박 2일 동안 회장님이 그날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 그려보래요. 그러면서 저는 뭐 크기는 작아도 지금 이대로 열심히 사니까 우리 남편도 벌고 저도 벌고 애들은 아직 어리고 이대로 열심히 살면 남들처럼은 살겠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알려주시는 기준하고 전혀 다른 기준이었어요. 저는 애들한테 그냥 기본만 하고 니네들이 대학 가서 등록 장학금을 받든지 알바를 하든지 알아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리고 알아서 결혼하고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양가 부모님한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명절 때 생신 때 1년에 한 2-3번 정도 용돈 드리면 그게 다였고 제 기준은 그랬어요. 대신에 아이들한테 나중에 부담은 주지 말자. 이 기준으로 제가 살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정한 기준은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회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이들한테 집 한 채씩 다 사주래. 부모님한테도요 집을 사주래요. 그리고 생활비 용돈이 아니고 생활할 때 나이 들면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생활비를 드리래요.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럼 저는 집이 몇 채가 필요해요? 우리 집도 없는데. 서울에서 집 한 채 살려면 돈이 얼만데. 우리 집에다가 부모님 2분, 양가 부모님에다가 애 셋에다 집이 6채가 필요하네. 그것도 생활비를 드리려니까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드리래요. 보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꿈도 못 꾸죠. 보험은 겨우 내가 밥만 먹고 내 보험료 이거 채우고 그냥 그달 뭐 열심히 살아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막 불을 지르시니까요. 그날 저녁에 배를 깔고 누워서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제 인생 시나리오 모양이 별 모양이 안 나와. 찌그러져 가지고. 근데 회장님이 저 온 줄 아셨나 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계부 쓰지 말라고. 제가 했던 일이 보험회사에서 10월 정도 되면요 가계부를 막 200건 300건 주문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가계부하고 달력하고 나눠주면서 뭐 했냐면 가계부 쓰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가계부를 야무지게 써야지 절약할 수 있다 이래가면서. 근데 회장님이 가계부 쓰지 말라고 막 가계부 써서 부자 된 그 꼴을 못 봤다고. 부자들이 가계부 쓰는 거 봤냐고 막 이러시면서 수입에 맞춰서 재무 설계를 하면 안 된다잖아요. 가정 설계를. 제가 그 짓을 했다니까요. 아빠가 벌어오는 300만 원 400만 원에 맞춰서 학원비 빼고 못 빼고 그래도 보험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보험을 막 억지로 계약을 해놓으면요 몇 개월 안 가서 전화가 와요. 보험에서 대출 얼마나 나와? 분명히 이 집에 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보장성 보험이 깨지는 게 아니고 안보험이 깨지는 게 아니고 저축성 보험이 깨져. 연금이 깨져. 그러니까 노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는 손해 안 봐요. 누가 손해 봐요? 고객이 다 손해 봐요. 그 대출 안 나와 그러면 또 그걸 깨. 그 왜 깨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 틀릴 값이 없대요. 무릎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시간이 돈이 많으면 나중에 안 해도 되지만 돈 없으면은요 시간이라도 길게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넣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제가 막 꼬투 끼고 이러다가 안 되면은 너 나랑 같이 보험해서 그러면 연금 벌자. 내가 300 벌게 해줄게. 이러면서 일했던 사람인데 회장님이 막 제 눈을 째려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막 가계부 쓰지 말라고 그러고 막 수입 맞춰서 사는 거 아니라고. 지출을 먼저 정하래잖아요. 그 집의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설계해줬던 그 집에 이렇게 해보니까요 1,000만 원이 필요한 집이에요. 애들 막 이 학원 저 학원 막 몇 군데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300, 400에 맞춰 살려니까 막 겨우 끼워 맞추게 하니까 하나가 딱 무너지면요 도미노처럼 이렇게 가정경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 1박 2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안 하고 싶었거든요. 다단계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회장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막 나중에는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래도 바로는 안 되니까 살살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박명단자에게 회장님이 제품 강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해모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 가서 먹어봐도 돼. 검증했어 내가. 이제 이러고 전달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단이 거기서 난 거예요. 이 친구가 막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알아보더니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이러면서 화장품하고 해모임 이제 4세트로 구색 맞춰가지고 내려서 먹어보더니 뭔 일이 생겨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막 수술하기 전보다 더 싱싱해. 더 건강해져가지고 막 아침에도 막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출근도 제때 못하고 이랬던 친구가 새벽같이 출근을 해요. 그래갖고 막 쿵쿵거리고 다니면서 막 자료 들고 다니면서 오늘 어디 갈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회 시간에 지점장님 조회하시면요 집중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아우 왜 이렇게 기냐 지겨워 죽겠대 이러면서 저한테 문자로 뭐라고 보내냐면은 매니저님 제 얼굴 선을 좀 이렇게 보래. 그래서 내가 뭔 선? 그랬더니 자기 턱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댔대요. 근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화장품이 요물이에요 이래가면서 화장품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썼더니 자기 얼굴이 작아졌대. 그래서 내가 어머 왜 그러세요? 응? 똑같아 어제 얼굴하고 그저께 얼굴하고 오늘 얼굴하고 똑같아 이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세수를 해보니까 얼굴이 모공이 줄었대. 그러면서 해모임을 먹으니까 기운이 뻗친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먹던 약 좀 끊어봐봐. 그 아무래도 뭐 부작용이 무슨 마약인가 봐 내가 그랬다니까요 무식하게.
근데 그 암 환자가 그렇게 이제 막 일단은 피곤한 게 없고 통증이 없대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딱 보름 먹어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사표를 내는 거예요. 나가서 에타미를 해야 되겠대. 큰일 났죠. 저는 이 친구가 없어지면 제 수입이 막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업은 타이밍이래요. 이거 76,500원의 이 화장품과 해모임이 이렇다는 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요 안 먹고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지가 미리 나가서 이거를 해야 되겠대. 보험은 그랬더니 아 보험은 지 아니어도 설계사 너무 많잖아. 그래서 너 생활비는 어떡하려고 보험도 다 깰래? 그랬더니 아니요 보험도 안 깨고 할 거래. 아니 안 깨고 계속 이제 돈은 늘 거래요. 지가 보험금을 탔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생활비는 그랬더니 대출 받아놨대요. 여러분 무한단계에서 이런 사람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저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살살 하려고 그랬어요. 한 1년, 2년 하다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턴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딱 한 달 만에 보름 동안 먹어보고 그 보름 만에 바로 사표를 쓰고 나가는 바람에 제가 어째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침에 제가 이중 생활을 한 거죠. 조회 이제 아침에 보험회사 나가서 조회 끝나고 나면은 밑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내려오래. 그 내려가면 김밥집에 아침에 8시 반, 9시에 어디 문 여는 커피숍 없잖아요. 그래서 김밥집에 앉아가지고 왜 오늘 어디 갈 건데 그랬더니 어디에 해모임 팔러 가야 된대. 그래서 저보고 동행을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낮에 이제 막 해모임 전달하고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되면 저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보험회사 또 기점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지점장님이 제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서류 봉투가 있어야 되거든요. 리크루팅 해오는 서류 봉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맨손으로 들어가다가 눈을 마주치니까 엄마 내가 뭔 짓을 하고 온 거야? 보험을 안 한 거죠. 제가 막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막 이 방명 따라서 이제 같이 애터미하고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죄를 못 짓잖아요. 양심에 이게 꺼려져 가지고 그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 수리가 안 돼요. 안 된대. 그냥 제가 사업하러 나간다고 그랬더니요. 사표 수리를 안 해주고 그냥 나가서 사업하래요. 다른 보험회사로 가는 것만 아니면 그냥 냅둔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 위치가 한 달에 한 명씩은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조건 사표 수리하라고 딴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야지 일을 할 거 아니냐고.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4개월 정도를 부업으로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는 두 가지 다 좀 자신이 있었어. 네트워크도 옛날에 해봤고 보험도 한 7년 했으니까 두 개 다 양쪽 이렇게 좀 하면 되겠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두 가지 다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보험도. 그 다음에 애터미도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사표를 쓰고 제가 애터미를 한 거는요. 저의 Y 어머 깜짝이야. 저의 Y는 뭐였냐면 3년에 월 1,000대. 계속 제가 잘했던 거는요. 방명을 따라서 세미나를 계속 같이 다닌 거예요. 제가 다단계를 해봤잖아요. 파트너를 혼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 책임감 때문에 둘이 손을 잡고 매주 목요일마다 대전 썬바이오텍으로 제가 교육을 간 거예요. 갈 때마다 회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네요. 애터미를 집중 몰입을 하면 3년이 됐을 때 월 1,000댁이 가능하다고. 이 말은 와닿았어요. 제가 5천만 원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5천만 원 벌어본 적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5천만 원 1억을 버는 일은 저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회장님이 계속 세미나 가면은 빠지지 않고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집중 몰입을 하면 1년을 했을 때 200 이상이 돼야 되고 2년을 하면 500 정도는 돼야 되고 3년이 되면은 1,000만 원은 벌어야지. 그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제 꿈이었거든요. 보험을 하면서도 제 목표가 매달 1,000만 원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해피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매달 1,000만 원 받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은 1,000만 원 받을 때는 진짜 막 그날은 김밥 먹고 막 긴장하고 PT를 몇 번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인데 애터미에서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래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함께. 저 함께 하는 일이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했던 네트워크 2개는요 함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돈 안 돼서 친구들도 떠나가고 아는 지인들이 같이 하러 왔다가 돈 안 돼서 돌아가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혼자 한다 그래서 했더니 다시 또 함께하는 일이래. 제가 해본 함께는요, 괴로운 일이었어요. 혼자 하는 일은 차라리 낫다니까. 근데 막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득이 돼야 되냐면 시스템 소득이 되는 일이래요.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는요, 타 네트워크에서도 얘기는 해요. 인세 소득, 그 다음에 노동의 소득에 대해서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영업이나 직장인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행태가 거의 90% 이상이 다 노동의 수입이라고 보면 돼요. 반대적이죠. 노동의 소득. 제가 했던 보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스템 소득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건물 임대료라든지 임대소득이라든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받는 이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들이 요즘에 막 유튜브 찍고 광고 수익 하잖아요. 노래 잘해서 어떤 그런 음원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잘 써가지고 책을 잘 써서 어떤 판권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 소득인데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은요, 이 네트워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거나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하나 정도씩은 무조건 끼고 가야 된다는 거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입으로 한 100만 원 정도만 추가가 더 된다라면 이러면서 이제 부업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우리가 세미가 되면 얼마예요? 세미 세일즈가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이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오르려면 몇 년 걸릴까요? 100만 원 정도. 내가 받고 있는 15년? 15년이어도 그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미가 돼서 100만 원을 받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세요. 애터미에서 이것도 안 된다고 막 속상해해. 이거 사실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10년 이상을 다녀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남편의 월급이 100만 원만 더 오르면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해피해. 50만 원만 더 올라도 얼마나 해피해. 그죠? 근데 시스템 소득으로 1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차도 굴릴 수 있고요.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100만 원어치 옷을 사 입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은 진짜 멋쟁이들 많으세요. 다 이쁘시잖아요. 100만 원어치 옷을 사 입으면 어떻게 돼요? 최고 어떤 그런 네? 바람나요? 깜짝이야 사장님. 사장님도 멋지게 입고 다니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년 동안 부산에서 파트너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도 제가 부산을 거의 한 달이면 반 이상은 부산을 가 있거든요. 코로나 전까지 일주일에 3, 4일을 부산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못 가게 된 거잖아요. 이동을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정 엄마 병원에 계시는 엄마를 서울로 모셔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시키고 병간호하고 부산에서 다 포기한 엄마를. 그리고 우리 남편도 또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또 수술하고 또 제가 간호하고. 저는 코로나 때 제 나름의 어떤 이 가족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마 부산 안 가도 돈이 나와? 계속 병원에 이렇게 병관하고 있어도 그 돈이 나오냐고. 저도 나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줄 줄 알았어요.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줄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이 로얄 클럽에서 전혀 매출이 줄지 않고, 왜냐하면 제 멤버십이 아까 51만 명 중에 딱 절반이 51%가 저는 한국이고 나머지 49%가 글로벌이에요. 해외거든요. 한국은 매출이 조금 줄어도 어때요? 해외가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뜨고 있어요. 매출이 잠을 자지 않아요. 회원가입도 지금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매출이 뜨면서 이렇게 회원가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멤버십이. 이 시스템 소득을 제가 확인한 게 바로 코로나였거든요. 코로나 때 겪으면서 다들 염려하고 걱정해서 모든 자영업들이 힘들어지고 직장인들이 힘들어지고 상황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의 50% 이상 성장을 하는, 회사의 성장하고 우리 사업자들의 성장하고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그룹에 따라서 이제 개인에 따라서 조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시스템 소득이 완성이 됐다라는 걸 저는 코로나 때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증인이 된 거잖아요. 이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파트너들을 이제 바라보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줌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줌에는 보였는데 오프라인으로 이제 다시 이제 세미나가 재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 안 나와요. 줌에 붙어가지고. 엉덩이가 딱 붙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반대로 뛰어 올라오는 사업을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에다 비유를 해요. 그러면 밑에서 쫓아 올라오다가 중간에 섰어. 힘들어서.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중간까지 뛰어 올라온 수고와 노력이 전부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베이스 캠프까지는 와서 거기에서 숨을 골라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자리예요. 거기까지는 오셔야 돼. 근데 제가 코로나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뭐 오토 그래도 됐던 사람들이 저는 워낙 이제 그룹이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다시 이제 부산을 내려가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꿈을 깨워주면서 그 사람들의 Y를 찾아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재심합력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도전이더라고. 올 4월에 제가 이제 크라운 도전을 해서 승급을 했거든요. 직급 도전이 결국은 네트워크에서는요, 목표와 그 목표가 결국은 도전으로 연결이 돼야지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직급은 왜 있어요? 도전하라고. 회장님이 임페리얼까지 가라고 만들어놨지 도전을 바라만 보라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발을 디뎌서 정상까지 임페리얼이라고 한 정상까지 가라고. 이미 가신 분들이 임페리얼이 지금 13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전을 목표로 이제 조직을 들여다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고 뭐 어디 한 군데는 그냥 아주 막 조직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한번 다시 도전하자. 결국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옛날에 뭐 유학 보낸다고 하지 않았냐부터 이제 꿈을 상기를 시키면서 한 명 한 명 팀을 만나서 이제 다시 재미팅을 하고 밤 12시 1시까지 이제 미팅을 하면서 도전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도 뭐 힘든 중에도 우리가 이제 도전을 했잖아요. 도전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제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 같이 한번 뭉쳐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도전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직급을 간 사람들이 지금 다 뭐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팀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국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본부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강의도 잘하고. 우리 본부장님 부산에서 오늘 서울 상경에서 오늘 첫 강의거든요. 하나도 안 떨죠. 아주 똘똘하게 또랑또랑하게 잘하죠. 근데 뭐 중앙 무대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다 이 도전이 결국은 뭐예요? 성공으로 한 발짝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도전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전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스폰서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재심합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서는 억대 연봉자 지금 1000명이 넘어가죠. 우리가 리더스 클럽이 1000명이 넘어가고 오토 판매사가 지금 거의 4000명, 5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증거들이 지금 워낙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쉬는 날이시잖아요. 편안하게 이제 비도 좀 멈추고 날씨도 조금 이제 밤에 선선해졌더만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가셔야지. 여기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Y가 뭔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가 분명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이유가 분명하고 간절하고 정말로 그게 절실하다면
저는 우리 아이 셋이 아이들의 나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는 게 교육비랍니다. 우리 아이의 나이에 동그라미, 지금 이제 다 여기는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아이가 만약에 6살이야. 그럼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요 60. 그게 이제 애들 학원비,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래요, 비용이. 우리 아이 셋한테 제가 진짜 능력 없는 엄마가 돼서 너무나 자동으로 대물림 되는 그 가난이, 가만히 냅두면 그냥 자동으로 대물림이 되는 그 가난이 대물림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내 대에서 끊어야 되겠다. 근데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요, 적어도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모는 안 돼야지, 그냥 소박한 그 꿈이었는데, 애터미를 하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성공자라고 하니까는 이제 우리 큰딸이요, 나이가 30 만 나이로 31살인데요 31살이면 뭐 해야 될 나이예요?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11월에 캐나다로 유학 간대요. 어학연수로 해서 유학 가서 공부도 더 해보고 싶고 넓은 세상을 보고 싶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1초도 안 망설이고 가. 응. 그랬더니 더 존경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우리 엄마 진짜 약속 지키네. 제가 막 그랬대요. A사 할 때, H사 할 때, 보험할 때마다 제가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랬대요.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응? 엄마만 믿어, 막 이랬대요. 근데 A사도 안 돼, H사도 안 돼. 보험할 때도 제가 불러서 또 그랬대네. 니네 나중에 취업 안 되고 직장 들어가기 힘들면 엄마랑 같이 보험하면 돼, 이랬대요. 근데 또 애터미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또 어느 날 제가 애들을 또 불러 모으더라네. 이번에는 또 엄마 뭔데 그랬더니 몰라, 뭐 이상한 박스가 집에 자꾸 와. 아빠 또 이제 심기가 불편해. 엄마랑 아빠랑 또 투닥거리기 시작했어,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부산 내려가는 것 때문에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식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는 3년 동안은 엄마 군대 갔다라고 생각을 해라. 엄마는 군대를 갈 예정이니까 부산으로. 해외에 돈 벌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니네들이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독이 올라가지고요.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이혼 써붙여놨다니까. 왜냐면 애 셋 데리고요. 우리 남편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혼자서 셋을 먹여 살리려니까 자신이 없다가. 애터미 보고 나서 회장님이 이제 3년에 1,000만 원? 제가 3년 안 걸렸거든요. 2년 7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리더스 가고 나서 제가 우리 남편이 눈이 안 보여. 여차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내쫓으려고. 그러고 제가 선포를 하고 나서 3년을 제가 도전을 한 거였어요. 애터미에서는 강의를 가서 들어보니까 3년만 집중하면 1,000만 원이 된대. 그러니까 엄마가 3년만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응? 그러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래요? 눈빛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거잖아. 그러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엄마 또 시작했네,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애터미 뭐예요? 다 약속 다 지켰어요. 리더스 클럽 되고 나서 제가 체크카드 3명한테 하나씩 다 해줬고, 우리 이제 로얄 되고 나서는 남편한테 카드 해주면서 당신 직장 다니기 싫으면 그냥 때려쳐 그랬더니 진짜 때려치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몸이 안 좋은 건강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지금 몇 년째 지금 집에서 주부놀이 하고 계세요. 오늘도 제가 나오는데 막 덩달아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디 가요?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간다고. 여러분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막 캐리어 들고 들어가, 아주 신발 정리 막 이렇게 줄 맞춰서 해놓지. 참 괜찮대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제가 했어요. 애터미 힘든 거 각오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큼 힘 안 들어요. 죽을 만큼 내가 각오를 하고 뛰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막 나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안 돼요, 그러시죠? 그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가 제대로 된 열심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당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했다고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받는 수당 반만큼이라도 돈 받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받는 거지. 그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받는 거지. 여러분들 아무리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수당 좀 더 넣어주세요, 이게 안 되는 얘기라고요. 비즈니스는 뭐예요? 결과로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터미 보상 플랜 안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수당으로 30, 30을 맞아서 6만 원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밑에 있는 내가 함께 성공하고 싶은 이 사람이 30, 30이 맞도록 하면 나는 12만 원이 되고 요 밑에서 이 사람들이 6만 원을 받고 12만 원을 받으면 나는 24만 원이 되는 구조. 결국 뭐예요? 내가 내 하위에 내 파트너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공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내 수당이 결정이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고 일을 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방향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우리 지금 백만갑 얘기하시죠? 내일 나가나요, 드디어? 제가 요즘에 판매사로 일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어제도 신규 초대했어요, 부엌가 세미나에. 제가 줄 서가지고 표도 받았고 신규 자리도 갖다가 안내해주고 13년 동안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박미영 같은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파트너가 저를 끌고 다니면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 전단지를 돌리고 개척을 하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처음부터 바로 강의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난달 우리 사업자 미팅에서 박미영 크라운이 개척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해보자고. 제가 그때 가슴이 또 그냥 벌렁벌렁 해가지고 나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제 목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까 단장도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신규들이 나오는 그 느낌 그거를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제 명단을 이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요즘에 명단한테 제가 카톡으로 막 안부 문자서부터 시작해서 애터미에 이제 제품 막 소개 글도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 제가 막 나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정신이 없고 신나고 재미있고 막 그래요. 오늘 오랬더니 오늘은 또 일이 있으시다네요, 신규님이. 예, 어제 갔다고 오늘은 또 자기 보니까 사람 만나러 간 것 같아.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가서 또 한 대 맞고 오라고 제가 냅뒀어요. 뭐 잘만 되면,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사람이 제가 우리 박미영 크라운이 어쩌면 또 조금 교만해질 수 있게끔 만든 케이스예요. 처음에 나온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어머,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잘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당신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지? 세미나도 안 오고 제품도 매출도 제대로 안 뜨고. 처음에 나오는 게 오히려 이 운이라고 나온 게 자칫 잘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를 좀 이렇게 단단히 하셔야 돼. 그러려면은 정확한 애터미를 좀 아시라고요. 우리 물건 팔러 다니는 일 아니시죠? 뭐 하는 일이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인데 그 정보가 뭐해서? 정확한 정보, 확신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에 어떤 뭐 이렇게 상처가 안 돼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어떤 그런 이 경험치가 도움이 됐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거절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된다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나오면요, 제가 좀 밀어요. 좀 살살 좀 더 알아보고 하시라고.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소비자들이 그러면 나 한번 해볼까? 막 이래요. 그러면 아니,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물건 쓸 때라고. 물건을 써보고 진짜 좋아야지. 물건이 일단은 합격을 해야지 당신이 그 제품을 들고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밀당이 조금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많은 경험도 해봤고, 근데 제가 이 전단지 들고 나가는 걸 안 해보다가 내일 제가 파란 티를 입고 저도 100만 갑을 하러 나갈 겁니다. 너무 신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안양 쪽에 우리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100만 갑 우리 회장님도 나가신다고 했죠? 회장님은 어느 센터로 가시든지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해요. 회장님이 그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 나랑 같이 가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래요. 회장님이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뭘까요? 내가 가도 안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 회장님이 말씀만 하시면 막 다 사람들이 줄줄줄 붙어가지고 막 다 사업한다고 막 자석에 쇳가루 붙듯이 그렇게 붙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회장님이 지금 얘기해도 다 그냥 웃고 만대요. 아이고 무슨 애터미 회장님이 저래 막 이러고 이상한 아저씨라 그러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내일 나가서 모르겠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 반응을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가
다양한 성공자들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는 될 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중앙 무대에 정말 모든 여러분 각자가 주연이 되어서 정말 주인공이 되어서 이 무대를 이끌어가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시고 꿈을 꿔보세요. 애터미는 안 되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애터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듣고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의 스폰서님하고 함께 재심 합력으로 시스템 안에서 우리 애터미의 이 멋진 시스템 안에서 성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